의왕 2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서성란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경기도민과 또 의왕시 지역구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도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웃고 웃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왕의 도의원 서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도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어느덧 그렇게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일이라서 배우면서 그리고 의정 활동과 또 도에 또 시에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신나세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신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향도 어떤 의견을 내고 또 그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 또 그걸 보람을 느끼는 일이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도의원이 돼서도 그런 일을 이제 제가 힘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의정이고 도의원으로서 할 일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체질에 맞는다. 그리고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네요, 그러면. 예. 어쨌든 열심히 그렇게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예. 자, 이제 도의원 되시기 전에 다양하게 사회활동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뭐 기아대책에서 그 관련된 단체에서도 활동하시고 다양한 영역의 사회활동 하시다가 제도권 정치를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한 20년 전부터 뭐 학부회장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일이나 그리고 지역의 일 그리고 또 정당 활동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때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어디에든지 영향력을 미치고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네. 함께 하는 것에 되게 보람을 느꼈었는데 우리 최근에 이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 안에 이런 조례들이 결국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도민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 바꿔보자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한 3만 명 모여서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2만 명 그리고 또 이제 도민의 이름으로 최초로 조례를 냈어요. 네네. 17만 7천 명 이게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올렸는데 그게 도의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그냥 무산이 되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좀 도의원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서 이런 일들을 좀 힘있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뭐 최근에 하게 된 거죠. 네. 자, 막상 현실 정치 해보시니까 신난다고 하셨는데 좀 한 단어로 좀 집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이제는 정치, 도의원이 돼서 이제 정치인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정치를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경험하냐고 얘기하면 저는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힘.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생각하고 아니면 마음 먹었고 그리고 어떤 걸 말로만 했다면 네네. 이제 그걸 현실로 이뤄내는 데는 에너지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도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저희한테 주고 그게 힘으로 작용하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결국은 제가 군림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잡고 올바르게 하는 일에 그 힘을 쏟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미의 힘이죠. 선한 힘.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선한 예. 힘이죠. 그렇죠. 예. 그 행감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좀 목소리를 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행감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전체 여성가족국이나 평생가족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계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행감을 하면서 크게 목소리를 아니면 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찾아가는 배움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코딩 교육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균등하게 그런 걸 준비하고 네. 기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에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힘써야 된다고 소리를 좀 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김정인 도지사하고 5분 발언 참여하신 14분 하고 이제 오찬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 좀 궁금하네요. 어떤 분위기였고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사실 도지사님이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도의원들이 5분 발언했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조정에 이렇게 잘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또 각자 또 지역의 현안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왕시는 이제 16만 시민이 네. 그리고 자연 환경이나 모든 부분들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문화회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을 설계하고 지금 건립하는 그 기초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도와 함께 우리 의왕시에 이렇게 멋있는 문화회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네. 그럼 뭐 모이신 14분 모두 지역구 현안들 한두 가지씩은 다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자리였겠네요. 좋은 예. 기회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당시에 그 5분 발언은 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차이점을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셔서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헌법으로는 우리가 양성평등 사회 구현으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 조례에는 성평등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여가교에서도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어떤 사업에서는 양성평등, 뭐 기금, 뭐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도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또 성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용어의 일치성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평등에서의 처음에 사회적인 젠더 이 부분이 결국은 진보적인 어떤 그런 단체들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예. 거기에 결국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나 소아성애나 다자성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용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리고 경기도 평평등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도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그리고 이게 옳은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죠. 여성평생가족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시고 예결위원회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당내에서는 정책 부위원장 1인 3역 상당히 바쁘실 텐데 좀 힘들진 않으신가요? 또 재밌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좀 힘에 부치진 않으시는지. 단순히 그렇게 힘들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초선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직책을 많이 맡게 되면서 결국은 좀 더 빨리 일을 배울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힘들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먼저 보고 먼저 일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준 거라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부위원장이신데 여가교육의 좀 중점 현안들 좀 신경 쓰시고 계신 사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분들이 정말 너무 취약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방과후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조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봉사 차원에서의 일로 군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건비를 좀 더 상향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 좀 다가가고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고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자, 이제 지역구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의왕시 내손 1, 2동, 청계동 이렇게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이쪽이 의왕역 주변으로 좀 GTX 뭐 신설 운영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던데 예. 다 살기 좋은 곳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철 연계선들 앞으로 계속되어져 있을 것들이 우리의 현안의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내손 이동에 오랫동안 이제 학교 부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지에 이번에 작년에 이제 미래형 통합 중고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해서 지금 이제 설계 부분에서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말 그대로 미래 통합 중고등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관계 공무원들이나 뭐 교육청이나 다 어떠면 처음 해보는, 네. 처음 접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나 시민들도 기대는 많지만 거기에 그만큼 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정말 내다보면서 앞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학교가 잘 지어지기도 해야 되고요. 예. 교육 과정이 잘 담겨지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 명문 학교를 만드는 게 큰 과제예요. 네네. 교육 관련해서도 의왕이 좀 관심을 받겠네요. 미래 그럼- 통합 학교니까. 그러니까요. 예. 시장님도 지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저 도의원의 어깨도 되게 무겁고요. 앞으로 이 학교가 잘 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렇지만 다른 학교에도 그런 학교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벤치메이킹을 할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GTX-C 의왕역 이게 신설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운영비를 너무 시에서 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불만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그 의왕역에 이제 정차하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 뭐 시장님, 지금 시장님도 그리고 전 네.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민이 그만큼 원하고 앞으로 그쪽에 이제 신도시가 또 들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수요 인구가 많을 때는 저는 국가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또 이 의정활동 뭐 상임위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예. 어떠셨어요? 뭐 말씀해 보시니까 뭐 긴장 많이 안 되셨죠? 글쎄요, 괜찮으셨죠? 평소에 예.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긴장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또 막상 들어오시니까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고 이제 끝으로 정면 카메라 보시고 경기도민과 지역 구민들에게 마무리 끝 인사. 이제 3년 반 정도 남은 의정활동 어떻게 하겠다. 각오와 계획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다보고 먼저 미래를 바라보고 그 일들을 제도적이든 아니면 지금 현안의 문제든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을 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정 일을 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겠습니다.